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블로그를 좀 인용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17년도 4월 4일 날 올라온 포스팅인데, 이 포스팅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한 6년 넘게 지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썼던 내용이랑 지금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우리가 재테크에 대해서 강요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 파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매일경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멸망하는 1순위로 보고 있어요. 노인층이 가장 많은 게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인구 멸망이 될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출산이랑은 관련이 없어, 막 나는 이미 뭐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느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나비 효과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질 거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좀 흐름이 만들어질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노후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포스팅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파산자 4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계속해서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 비율이 세계 2위인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1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OECD 평균 4배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으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리고 나서 벌써 6년이 지났지만 여기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산을 선고받은 나이가 40, 50대 때는 뭐 뭔가 도전을 하고 이게 잘 안 풀리면서 파산을 했지만, 보통 지금 60대, 70대, 80대까지도 파산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겠죠. 그래서 뭐 40대, 50대에 파산을 한다라고 치면은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노인 파산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겠죠. 파산까지 났는데 일어날 시간도, 힘도, 기력도 굉장히 부족한 시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 파산이면은 굉장히 좀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고 극복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파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생명이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활비는 그만큼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고 병원비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출적인 부담이 지속되다 보니까 노인 파산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파산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 연령이 짧아졌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수명은 늘어나고 있죠. 노년기가 더욱더 길어진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퇴직하시는 분들은 40대에서 50대 정도에서 퇴직을 많이 하시고요. 평균적으로 정년퇴직이 60대 초중반 까지도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균 기대 수명이, 이게 15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82세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더 길어지고 있어요. 바이오 산업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다양한 신약 개발이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이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고, 정년퇴직에 대한 나이는 유지가 되거나 더 짧아지거나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퇴직 후에 여생이 20, 30년 정도가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근로소득으로 수입소득을 만들지 않더라도 버틸 수 있는 기간이 20, 30년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60세가 될 때까지 20, 30년은 돈을 벌지 않고 좀 저축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닌 이상, 뭔가 내가 수입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놔야지만 노후 파산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60세 때 정년퇴직을 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20, 30년을 버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버티지 못하고 노후 파산을 하시거나 다시 한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이유는 10년 이상은 병치레 기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병원비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17년에서 20년을 병치레로 내가 계속해서 병원을 다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치료해야 되는 병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65세 이상에 대한 연간 진료비가 적어도 360만 원씩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득이 없지만 가만히 숨만 쉬더라도 최소로
병원비만 하더라도 360만 원이 1년에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뭔가 그만한 수익의 구조를 만들어 놔야지만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를 피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파산의 원인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가 3억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부양을 하고 나서도 성인 자녀 부양 비율이 39%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더라도 이게 빠르게 취업이 되지 않고 뭔가 준비를 하면서 나는 이미 노후가 왔지만 자식들에 대한 부양이 더욱더 길어지다 보니까 지출 비용이 더욱더 늘어나고 감당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파산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 부양 비용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73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보통 많이 들죠. 내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표적인 이유 세 가지만 가지고도 노후 파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금 X세대라고 하죠. 베이비붐 세대들을 연구조사를 했을 때 노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거의 열의 6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가 한 달에 기본적으로 부부 기준으로는 적정 생활비가 224만 원인데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액 변동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최소 생활비만 하더라도 거의 300만 원 가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기초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때도 심각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노후에는 파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구 절벽 문제가 있죠. 이 인구 절벽이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이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1순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무슨 세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60년대생, 50년대생 분들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이제 X세대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한 80년부터 한 90년대생까지 밀리니엄 세대라고 하고, 이게 제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00년생들부터 지금 현재까지가 Z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MZ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위에 세대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 X세대라고 하는데, 인구 연령 분포도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X세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M세대가 한 요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Z세대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하락하는 인구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그 앞 세대에서는 보통 인구 분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X세대 위에 나이대는.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인구의 가장 큰 피크가 X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통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되면은 6형제가 기본이죠. 정년을 앞두신 분들 보시면 형제 나이대가 거의 한 5형제, 6형제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때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베이비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X세대들이 인구 분포도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핵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엄마, 아빠, 자녀, 약간 이렇게 셋이 살거나 아니면 이형제, 요 정도로 이제 인구 분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한 절반 정도로 인구 분포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비혼주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Z세대는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 5, 60년대 분들이 이제 정년을 앞둔 상황이에요. 그 앞전에는 그나마 인구가 줄었는데 이 X세대가 노년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주된 인원들이 다 고령화가 돼버리는 거고, 다 노후가 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고령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이 고령화를 받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적어지는 거고, 그러면 가면 갈수록 노후 파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게 문제점이 더욱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보통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이제 여기는 북한이고 여기가 남한이잖아요. 근데 인구 밀집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서울인데, 이 서울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구가 어느 정도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인구 밀집도가 또 서울밖에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에 있는 지방권들은 장사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다시 또 서울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서울에 인구가 밀집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지역들은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도 인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을 뭐 하나둘씩 합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인구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X세대가 고령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X세대를 받쳐주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인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를 기억을 해야 되냐, 내 노후는 지금부터 내가 준비 안 하면은 진짜 답이 없다는 거예요. X세대가 이 5, 60년대생이 노후에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인원들이 이 위에 있는 인구까지 다 받쳐가지고 경기 부양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전까지는 이 X세대가 가장 많은 나이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에 있던 노후들까지도 같이 부양을 하면서 경기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만큼 인력이 많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노인들이 더 많고 젊은 사람들이 더 적은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점점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은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받쳐서 버티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돼야지만 안 넘어지고 이제 잘 버틸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점점 위에가 높아지고 밑에가 좁아진다라고 하면은 기울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분포도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지역이 붕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경기가 하락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노후 파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역이 붕괴가 되면 다 연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들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재테크는 사실 연령대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서 노후에도 돈이 벌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밖에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연령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폐지를 주우시는 걸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분들을 불쌍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내가 젊을 때 열심히 살지 않아서 폐지를 줍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과거에도 굉장히 성실하게 살으셨고, 그 성실함이 지금까지도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일을 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세상이 그렇습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내가 노후가 보장되는 세상도 아니고, 지금 국민연금도 계속해서 고갈이 되고 있다 보니까 M세대라든지 Z세대는 국민연금까지도 못 받으면서 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 노후는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내가 자면서도 돈을 벌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된다. 이거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재테크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벌어들일 수 있는 불로소득이죠. 지금은 너도 나도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서 이제 N잡에 대한 시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노후가 되면은 한계점이 분명하게 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벌 수 있는 불로소득이 분명하게 만들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노후에도 내가 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좀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게끔 되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죠. 일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재테크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멈추시면 안 돼요. 저도 매일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수입 파이프라인이 하나둘씩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부의 추월차선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서서히,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문제점에 다가오고 있다. 지금 X세대가 마지막으로 인구 분포도를 노후가 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인구가 노인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X세대부터 Z세대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테크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내 노후가
달라지게끔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진짜 반드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게 제가 백날 말씀을 드려도 안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한테 오셔서 뭐 톡방이든 저희 카페든 홈페이지든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 그냥 남일처럼 듣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아무리 백날 얘기를 해도 안 할 거 압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막상 와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상담을 드리면서 정년퇴직하고 갑작스럽게 재테크를 도전해보겠다라고 하시고 그냥 정말 깡통차고 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뭔가 돈을 벌 수 있을 때, 근로소득으로 뭔가 수입을 만들 수 있을 때, 이때 재테크를 준비한 다음에 내가 정년퇴직을 했을 때는 일을 하지 않아도 벌 수 있는 구조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내 노후가 편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노후 파산 그리고 인구 절벽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심각성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흐름에 대한 문제점을 다들 많이 경각심을 갖고 재테크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제 노후가 완벽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더욱 다양한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